처음 시작은 가출이었습니다. 가출하고 출가는 얼핏 글자 순서만 다른 것 같아도 사실 좀 많이 다르니까요. 네, 그렇게 처음 인연을 맺은 스님이 이제 지금 용문사 주지 스님이시고요. 네, 주지 스님하고 같은 기간, 네, 지금 우리 용문사에서 6년째 지내고 있습니다. 너무 심각해요. 비 너무 많이 오는데? 그러면 이제 자리를 옮겨봤으니까요, 스님. 네. 스님의 출가 이야기 본격적으로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출가를 하게 되셨을까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출가를 처음부터 계획을 했다거나 뭐 생각을 해서 한 거는 아니었어요. 고등학교 때 워낙 성적도 안 좋고 해서 네. 대학교는 말 그대로 졸업만 할 수 있는, 진학만 할 수 있는 곳에 딱 점수를 맞춰서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 와서도 공부에 의욕 같은 거는 없고 그래서 한 1년 정도를 아주 막 살다 보니까요. 방황을 하셨군요. 그래서 네. 아주 질풍노도의 시기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1학년 마치고 나서 학교를 중퇴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갈 곳도 없고 해서 집에 얹혀 살게 되는 약간 전형적인 백수라고 해야 되나요? 집돌이 생활을 맞습니다. 하시게 됐군요. 그런 네. 루트를 밟게 됐는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집에 다 큰 자식이 이제 대학도 때려치고 뒹굴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모님이랑 좀 갈등이 생겨가지고요. 제가 이제 홧김에 지금 생각해도 헛웃음이 나오는데 부모님하고 좀 살짝 싸우고 집을 가출을 해버렸어요. 네. 상상이 안 돼요, 스님. 네. 저도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나 좀 놀랍기도 한데 가출을 해서 제가 그렇게 집 바깥에서 한 달 정도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 그대로 본격적으로 가출을 한 것이어가지고요. 저는 실제로 그때 경찰 쪽에 실종 신고까지 났었던 그런 케이스였는데 그렇게 밖에서 한 달 정도를 살고 나니까요. 자연스럽게 수중에 돈이 다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점점 이제 지갑에 줄어들게 되니까 이제 앞으로는 뭘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될까 이거를 고민이 되셨군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 뭘 하면은 잘 먹고 살나 결국 집에 돌아갈 생각은 안 하고 쓸데없는 걸 고민하다 보니까 혹시 옛날에 어르신 같은 분들이 집에서 놀고 있는 한량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식으로 놀기만 할 거면은 아예 머리 깎고 나가서 중이나 되라. 혹시 그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도 직접 들어본 적은 없는데 옛날 만화들 있잖아요. 여기서도 만화가 나오네요. 또 만화가 등장하네요, 스님. 맹꽁이 서당이라던가 알아요. 그런 명랑 만화 같은 것들 보시면은요. 그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럴 거면은 나가서 중이나 되라.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언뜻 생각이 들었는데 그 구절이. 근데 그거를 곰곰이 머릿속에서 반복을 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정말로 스님을 하면은 앞으로 잘 먹고 살 수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살짝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인터넷으로 스님 되는 법, 제가 출가를 했던 게 2013년이니까요. 이제 11년 전 일이 되는데 이 지식왕님께서 출가는 무조건
큰 절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당시 제가 가출을 해 있던 장소에서 주변에서 가장 가까운 본사가 마침 이 남양주시의 광릉이라는 지역의 봉선사라고 네. 제25교구 봉선사라는 절이 마침 근처에 있었습니다. 연꽃이 예쁜 곳이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네. 연꽃 축제도 매년 있는 곳이고요. 네. 그때 날짜가 2013년 2월 10일이었어요. 그때가 마침 구정이었거든요. 네. 설날 해가지고 제가 날짜까지 아주 똑똑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이 막상 봉선사에 도착은 했는데 출가를 하려면 이제 또 어떻게 해야 봉사에서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네. 그거는 말이 없었던 거예요. 그쵸. 제가 그래서 어디를 가야 하나 하고 헤매고 있는데 어디서 아주 맛있는 냄새가 딱 풍겨오더라고요. 봉선사 안에서요? 네. 네. 그게 구정이다 보니까 식당에서 떡국을 이만큼 끓여가지고 오시는 분들에게 다 떡국을 나눠드리고 있었는데 네. 제가 이거를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전까지는 절하고는 진짜 불교하고는 전혀 아무런 이런 인연이 없던 삶을 살았어요. 저희 가족도 사실은 무교였고 그래서 제가 이전에 가본 절이라고 해봤자 수학여행 때 경주 불국사 간 것 정도? 그 정도밖에 없어가지고 그때 절에 간 것도 제 의지로 절에 간 게 그때가 또 처음이고 저희 식당도 그때 처음 들어가 보고 이랬는데 그래서 저는 딱 식당에 배가 고프니까 저도 모르게 식당에 딱 들어가기는 했는데 네. 그래서 거기서 나눠드리는 떡국을 한 그릇 딱 받고 아주 허겁지겁 아주 배가 고파가지고 먹어 치웠습니다. 근데 이 절에 떡국이라고 해봤자 사실은 이 파도 없고 고기 고명도 없고 계란치단도 없고 진짜 딱 국물에 떡에 김가루만 좀 뿌려져 있는 그런 아주 심플한 떡국이었는데 그 떡국이 지금 생각해봐도 제가 먹었던 떡국 중에 제일 맛있는 떡국이더라고요. 소울푸드 같은 거네요. 네. 그래가지고 떡국을 그렇게 맛있게 먹고 났는데 먹을 때는 아무 생각이 없이 너무 배고파서 허겁지겁 먹었는데 다 먹고 나니까 제가 돈을 다 쓰고 들어왔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계산을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이 머릿속에서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네. 근데 당신 절에서는 이제 설날 같은 날이면은 오늘 이 신도님들한테 그냥 떡국 그냥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것도 모르고 돈을 내야 되는 줄 알고 절에서 밥을 먹는 것도 처음이고 하다 보니까 아주 약간 겁에 질려가지고 주변에 눈치를 싹싹 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한 분도 계산을 하지를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니까 그냥 나가서 설거지만 하고 도로 가시길래 잘 됐다 하고 저도 누가 볼까봐 몰래 나와가지고 설거지 좀 하고 식당 밖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이 배고픔까지 다 해결이 되고 나니까 갑자기 좀 뜬금없이 내가 여기서 출가를 꼭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갑자기 탁 떠오르더라고요. 이제 그 전까지는 약간 겁도 먹고 이제 또 배가 고프고 해가지고 잘 용기가 안 나서 머뭇머뭇거렸는데 이제 똑바로 이 봉선사의 사무실로 직진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출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직원분들이 스님 한 분을 딱 모셔오셨는데 그 스님이 이제 당시 봉선사에서는 재무 스님 이제 절의 재정을 관리하시는 스님이신데 이 재무 스님이셨고 지금 우리 용문사의 주지 스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계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주지 스님하고 인연이 닿아서 제가 이거 봉선사에서 용문사로 오게 된 건데 근데 주지 스님 첫 인연이 바로 그렇게 처음 출가를 할 때 그런 식으로 딱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그 주지스님, 당연히 그때 재무스님께서 너는 뭐 때문에 출가를 하려고 하냐 이런 당연히 물어보신 질문을 했는데 저는 그때 아주 지금 생각해도 약간 어처구니 없는 너무 한심한 대답인데 제가 너무 솔직해가지고 저는 편하게 살고 싶어서 출가를 했습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주지스님께서 그 말 가지고 맨날 놀리시거든요. 진짜 승려 생활을 오래 해왔는데 그런 말 하면서 출가하는 놈은 처음 봤다고. 근데 저는 실제로 막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분들이 속세에서
열심히 아침 저녁으로 출근했다가 퇴근하시고 이제 주말에만 간신히 쉬시고 이러는 게 정말 존경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절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편하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말 그대로 저는 이제 속세에서보다 좀 더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지금도 주지스님께서는 이제 그만 힘들다고 말해라 이러는데, 저는 아직도 편합니다. 아직 살만합니다. 이런 식으로 아직도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이가 됐죠. 좀 이 절에서 생활하시는 게 체질에 맞는 그런 타입이신가 봐요. 네, 그런가 봐요. 제가 커뮤니티를 이렇게 스님을 검색해 보다가 스님 최근에 만화 안 올리시는 이유가 주지 스님께 컴퓨터를 뺏겼다 또는 많이 혼났다, 불려갔다 뭐 이런 추측성 댓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 주지 스님께서도 그거는 반드시 한번 정정을 해야 된다고 당부를 하신 내용이라서 오늘 촬영에서 한번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야기가 잘 나왔네요. 네. 마침 잘 물어봐 주셨습니다. 그게 제가 맨 처음에 인터넷에 막 그림 올리고 막 그런 식으로 할 때에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이제 막 출가를 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말에 하룻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른다. 뭐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래가지고 지금 생각해도 좀 겁없이 용감한 내용을 막 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새 약간 유명세도 타고 해서 저는 그때까지도 약간 어깨에 힘이 들어갔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약간 좀 상이 높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아주 기분이 나가지고 인터뷰까지 하고 그래가지고 인터뷰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제가 한 일이 만만한 일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여기저기 막 굴려간다거나 아니면 너무 지나치게 막 쓸데없는 허명이 너무 커지고 그러는 것 같아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나는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알고 있다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약간 겁이 나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최근에 방송인 연예인분들 그때부터 살짝 존경심을 갖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막 신경을 쓰다 보니까 내가 더 이상 좀 건방지게 이런 활동을 계속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건 이제 아예 잠정적으로 내 활동을 다 개인적으로만요 활동 중단을 딱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이제 잠정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의도는 맞는데 주체가 주지 스님께서 하셨다는 그런 루머가 갑자기 딱 돌아버려가지고 저로서는 그거를 정정하기도 뭐하고 일단 의도는 이 자리에서 정정을 한번 해볼까요, 스님? 이 자리에서 네, 주지 스님 되게 억울하실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주지 스님께 좀 어떤 사과의 영상 편지 같은 걸 좀 남겨주시면 우리 도일 용문사 주지 스님께 제가 멋대로 활동을 중단을 했던 건데 정말 저도 어쩔 수가 없는 그런 루머가 퍼지는 거를 가만히 보고만 있었던 점 정말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정정을 해드렸으니까 저를 조금만 덜 혼내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주지 스님 이제 다리 뻗고 주무실 것 같은데요? 억울함을 푸셔가지고. 그러면 스님께서는 이 용문사에서 맡고 계신 소임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템플스테이의 지도법사 소임이라고 하면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용문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참가자분들도 워낙 많이 오시고 잘난 척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는 소임을 두 분의 스님이 나눠 가지고 맡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주된 역할이 아니고 보조로 하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템플스테이 보조법사라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템플스테이, 용문사의 템플스테이 좀 인기가 어떤가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매년 전국적으로 템플스테이 이런 순위 같은 거를 저희가 그런 게 집계를 있어요? 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 용문사가 저 사무실 쪽에 가시면은 네. 그 명패가 있는데, 저희가 2022년부터 네. 지금 2023년 이렇게 쭉 몇 년째. 잠시만요. 순위 공개하시기 전에 저희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거 한번 해볼까요? 몇 위인가요? 놀랍게도 네. 저희 용문사가 네. 전국에서 템플스테이 순위 1위를 1위요? 계속해서. 그게 공동 1위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용문사만 1위? 제가 알기로는 우리 용문사가 단독으로. 저도 템플스테이에 로망이 되게 있거든요. 오늘 혹시 체험을 잠깐 해보고 갈 수 있을까요, 선생님? 네, 얼마든지. 진짜요? 그러면은 체험 한번 하러 가볼까요? 그러면은 선생님과 함께하는 용문사 안내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내판이 보이시는데, 이 안내판 따라서 계단 따라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사천왕문인데요. 사천왕문은 말 그대로 네 분의 사천왕 분들이 안에 모셔져 있는 곳인데, 사천왕은 우리 불교를 지켜주시는 일종의 수호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좌우에 동서남북 네 분의 사천왕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렇게 우리 용문사로 들어오는 입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좀 말을 하다 보니까 이제 벌써 계단 끝자락까지 왔는데요. 이 앞이 우리 용문사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은행나무가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가장 크고 오래된 은행나무여 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는 이렇게 담장을 쭉 둘러놔 가지고 다른 분들이 함부로 은행나무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보호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담장 가까이 가 보시면은 저희가 은행잎 소원지라고 해서 아주 야심만만한 소원이 바로 보이네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소원 성취하시라고 이런 식으로 소원지들 다 매달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저는 은행나무 이쪽 길로 쭉 가시면은 이제 바로 등산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길 따라 가시면은 은행나무를 쭉 지나가시면서 이제 용문산으로 등산까지 하실 수가 있는 그런 좋은 길이 있는데, 저는 사실은 등산도 잘 하지 않고 은행나무도 워낙 이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요, 절에 있는 곳이긴 한데 정작 스님들은 이 근처까지는 잘 오시지 않는 그런 약간 아이러니한 장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은행나무 지나가지고 또 계단이 있는데, 이 계단 따라 올라가시면은 이제 용문사의 법당들이 마련이 되어 있는 마당이 나옵니다. 그래서 법당으로 또 한번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용문사 마당입니다. 그래서 왼쪽부터 해서 우리 사무실이 있고 중중앙에는 대웅전,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신 곳이 있고, 그러면은 우선은 역시 절에 왔으면은 대웅전 석가모니 부처님부터 먼저 뵈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가 대웅전 큰 법당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신 곳이고요. 보통 석가모니 부처님께는 그 좌우 협시 양옆에 문수보현, 문수보살님, 보현보살님이 계신데, 우리 용문사는 특이하게 관음세지, 관세음보살님, 대세지보살님을 양쪽에 거느리고 계세요. 그 밖에는 그냥 평범한 저희가 예불을 하거나 부처님께 뭐 공양을 올리거나 하는 그런 평범한 대웅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가장 먼저 석가모니 부처님을 뵀으니까요, 마당을 한 바퀴 쭉 돌면서 다른 부처님들도 한 번씩 살짝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보이시는 거는 약사열의 부처님이세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조성한 부처님이신데, 다른 부처님들하고는 다르게 전각을 지어서 실내에 모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야외에 구조로 조각을 해 놨습니다. 다음으로 또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 곳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은행나무 다음으로 우리 용문사에서 유명한 곳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관세음보살님이 모셔져 있는 관음전입니다. 우리 용문사 관세음보살님은 지금 여기 안내문도 따로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보살님이 14세기 고려시대 때 우리 용문사로 딱 제작이 돼가지고 이후에 우리 용문사로 나중에 옮겨오신 그런 관세음보살님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세음보살님이 공식적인 대한민국 보물로도 지정이 되어 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 관세음보살님께서 조계사 근처에 불교 중앙박물관이라는 곳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전시회를 위해서 잠깐 나가 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안타깝게도 여기 관세음보살님 자리에 이런 식으로 전시회를 위해서 이동을 했습니다 라는 안내문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용문사 사찰 안내 간단하게 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화면 속으로 한번 보시고 혹시 직접 오고 싶은 마음이 드시면은 실제로 우리 용문사 템플스테이에 신청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은 그냥 와서 보기만 하셔도 좋으니까 얼마든지 찾아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단풍이 들 때여 가지고요, 그때가 되면은 절이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변하니까 한 번씩 놀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가는 해방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가장 크게 생각하는 점은 그런 경쟁으로부터의 해방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속세에서 삶을 살다 보면은 아무래도 경쟁을 피할 수가 없는데, 출가하면서 가장 좋았던 게 그런 경쟁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그래서 출가는 해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출가자 분들이 좀 적으신 사회다 보니까 꽃보다 출가 방송도
제 덕분에 대박이 나가지고 네, 출가하시려는 분들도 많아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출가는 해방이다.